이번에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부터 보시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이규년 법무부 장관은 경제살리기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개혁 철폐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단독 사면이 결정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는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단독 사면을 다룬 뉴스 기사인데요. 특정인을 위한 사면이 특별 사면이라고 하지만 대개 다수를 사면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큰 대기업 회장을 사면해 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사면권의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를 보완하는 기능이 아닌 외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대시킨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면권,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법조항을 만들고 법원에서 이에 따라 재판을 하여 교정기관에서 수역,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는 체제입니다. 사면권은 이러한 체제에서 결정된 형벌을 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면권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국가 원수의 직권이자 사법권 독립의 예외적인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 사면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특별 사면은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의 범법 행위를 사면해주는 등 번번하게 남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특별 사면에 초점을 두어 사면권 행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면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면권은 입법부가 만든 시대착오적 법에 대해 혹은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최후의 기본권 보장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할 사유를 지닌 범죄를 사면하여 줌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시혜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는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사면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과거에 사면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권의 경우 전쟁으로 남용된 형벌권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사면이 행사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경우 전쟁으로 남용된 형벌권을 박탈, 특정인을 투옥시키고 사면하는 것을 반복하여 고무줄식 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부패 정치인 및 경제사범을 사면했고 과거 군부 세력을 구속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에 의해서 사면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노무현 정권은 전 정부에 대한 보훈적 사면이나 안희정 사면 등 자기 측근 챙기기식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서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불이익을 위해 사면한 이건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김승현 회장 사면 또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이 클럽에서 특정인과 싸움을 일으킨 뒤 조직폭력배를 동반하여 관련자를 모두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되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08년 8월 15일 그는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사면의 이유는 경제계의 큰 인물이 집행유예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나 사업 주유 등 해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사명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저희 지하로 우리 고인회사 사람들은 사명권을 의무해서 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은 죄를 대가를 묻지 않고 그 사람들 사면시키는 거예요? 네. 되게 기분 나쁘죠? 뭐랄까 사람들이 뭐라고? 왜 그 사람들은 법에 관해 그 죄에 맞게 형량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강자에 있을까요? 진짜 힘없는 국민이라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른다? 내가 돈 있으면 탈세하고 돈 있으면 사는 이제까지 사명권의 의미와 현실적으로 사명권이 행사되어 온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명권은 남용되는 것일까요? 사명권 남용에는 경제, 역사, 정치, 제도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과거 시행되었던 5개년 경제개발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이 국가의 주요 목적으로 되면서 법적 정의보다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사회적 정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사명권 행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사명권의 시초인 은사권을 살펴보면 사명권 남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군주 시절 왕의 판단 아래 특정인의 죄를 감하거나 사할 수 있었던 은사권은 사명권으로서 최초 미국 헌법에서 실정화되었고 대한민국 헌법까지 나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사명권은 보훈적 의도나 과거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공적 사회에서 사적인 관계로 지위, 경제적 이익 획득 등을 위해 사명권이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권이 자신 정권의 핵심 측근 대변인 안희정을 사면해 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명권의 행사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사명권 남용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현행 사명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 사명권이 좀 남용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남용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절차적 통제만으로는 사명권의 남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명권은 법률에 따라, 즉 사명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사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현행 사명법은 사면 대상에 대한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명권 행사에 대해 단순한 절차적 규제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명권이 그 본래 목적에 따라 행사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통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의 내용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할 때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전체적인 비공개성은 사면심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의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도 현행 사면법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회의가 진행될 때 사면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암시되는 상황에서 사면심사위원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가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제도적 제재 미비에 주목하여 사면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절차적 규제뿐만 아니라 내용적 규제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내부위원 5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사 결과 및 공개 시기, 공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그 영향력이 무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인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를 늘리고 외부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일반 시민을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자문을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통령은 좀 더 올바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역시 대통령의 사문권을 행사할 때 사법부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사면의 형식을 통한 일반 사면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사될 수 있는 수월성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를 통한 기업팔기식의 사면은 특별사면은 측근에 대한 보인식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특정인 소수에 대한 사면으로 정의하고 죄 종류를 정하는 사면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사면을 일반 사면으로 해석하여 특별사면의 형식을 통한 일반 사면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 반인륜범, 부정부패 사법 등과 같은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일체 금지하는 사면 배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종류뿐만 아니라 형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징역의 경우 형량의 3분의 1 이상 초과되지 않은 자는 사면될 수 없도록 하며 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초와 임기 말 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임기 초와 임기 말은 정권 교체기이므로 평소와는 다르게 전국이 혼란하여 특별 사면에 명분을 갖다 붙이기에도 좋은 시기이며 특히 과거의 과오를 잊고 새 출발을 하자는 식으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식 사면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임기 초와 임기 말에는 사면할 수 없는 조항을 법조항에 명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권과 같은 정근대적 유물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그 질서 내에 남아있을 수 있던 까닭은 법치주의 그 자체가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직결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면권은 법치주의의 관점을 훼손하는 방향에서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많은 대통령들은 연례 행사처럼 별교고 사면을 단행해 왔으며 적법 절차에 따른 사법적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국익 창출을 위한 오늘날의 경제인, 정치 사범의 사면이 얼마나 중대한 편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그 편익의 가치가 사면이 훼손하는 법치주의 질서와 국민 신뢰에 실적하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법질서를 흐리고 권력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 현대판 면제부의 사면권을 제재하기 위해 절차적 통제를 넘어선 더욱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악법과 관용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 사면권 오남용 실태 분석과 해결 방안. 지금까지 허다정, 전영준, 한혜련, 이준이었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순서라 많이 떨렸을 텐데 잘 들었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심사위원석에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객석에서 최대 2개 정도 받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면권이 남용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김승현 한화 지금 다시 구속돼 있습니다만, 김승현 한화 회장이 이제 자기 아들을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사면권을 행사되는 것이 그게 왜 남용되니까 사면권을 이용하는 거고 남용하는 것도 다를 거고, 남용을 방지한다는 좋은 출발점인데 그것을 남용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면 뭐 아무나 누구든지 남용과 남용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뭐 그런 문제겠죠. 네, 일단
저희가 발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면권이 정당하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래 의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의도에 의해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남용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김승현 회장과 같은 경우 아들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보복 폭행을 가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일 안에 풀려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을 이렇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이렇게 사법적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한 마지막 볼로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가 잘못 발의한 법을 이렇게 사면권으로서 막은 것인지,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김승현 회장 사건을 남용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김승현 회장이 처음에 재판에서 선고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징역을 1년 6개월을 세우도록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근데 그 항소심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3년 정도의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3년 동안의 집행유예도 채우지 않고 1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김승현 회장을 사면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서 국익이 목적이었었는데요. 그 회장을 사면함으로써 창출하는 국가적 부가 과연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미치는 준법의식이나 벌질서 확립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봤을 때 저희는 뒤쪽에 후자에 더 무게를 실어서 보고 그래서 더 남용이라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은 이재호. 아까 사법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사법부에서 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대표들을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포함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법심사위원회를 사법부가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임명을 하는 건데 법무부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고 그 심사를 맡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심사 과정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다른 독립기관에서 추천된 사람이 함께 심사에 참여를 해야 보다 더 좋은 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에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일지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면권이 예외적인 현상이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우선 권력 분립의 원칙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각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그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제안의 핵심이었고요. 그 자격 요건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해결 방안 중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의견은, 그러니까 사면권 자체가 행정부가 일단 사법권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권리인데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청취라는 거가 오늘날의 대통령이 무슨 장관이나 총리들이 부서하듯이 실제로 장관이나 총리들이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걸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대통령한테 끼치지 못하듯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랄까 공청회 같은 거 열면 그냥 들어주고 끝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해주셨던 조도서 씨의 질문에 관해서 대답을 하자면 우선 저희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대법원 청취를 들었고요. 그 자체만으로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제력을 갖지도 않으니까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이게 간접적으로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사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사법권의 발언권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자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이 대법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사면은 3권 분립 중 하나인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 사면은 아무것도 동의가 필요 안 할까요? 우리가 그거에 주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3권 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방안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거에서 끝나고 실효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였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주셨던 국무회의 같은 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하는 그런 사위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나란히 하는 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조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